그 아이가 제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에서는 치매 증상이 있는 박정수에게 마광숙이 딸이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박정수는 그런 마광숙에게 자신을 동정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는데요. 과연 이 둘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체크해 주셔서 앞으로의 영상도 함께 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광숙은 요즘 박정수가 매우 신경 쓰였습니다. 단순한 연민도 부담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박정수의 약을 본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치매, 그것도 초기 증상. 그녀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건 회장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르신이 너무 혼자 있는 것 같아서. 그녀는 그날 박정수를 찾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르신의 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박정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딸이요? 박정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요? 제가 불쌍해서요? 치매라고 하니까 만만하게 보여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이 너무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박정수는 대답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광숙은 고스톱 세트를 들고 박정수 집을 무작정 다시 찾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고스톱 한 판 어때요? 딱 3판? 진짜 딱 3판만요? 박정수는 어이없어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건 안 합니다. 에이, 어르신, 제가 지면 밥 사드릴게요. 요즘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우리 기분 전환하자고요. 결국 박정수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딱 3판입니다. 그 이상은 안 합니다. 네, 약속. 식탁 위엔 고스톱 패가 깔리고 귤과 말린 오징어가 함께 놓였습니다. 마광숙은 밝게 웃으며 손에 패를 들었습니다. 스톱. 전 고요. 또 고입니까? 박정수가 멋쩍게 웃으며 패를 내려놓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한동석이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식탁 위 고스톱패, 과자, 그리고 박정수와 마광숙. 순간 박정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급히 패를 끌어모았습니다. 이게 잠깐, 마광숙 씨가 졸라서 잠깐 앉았을 뿐이네. 맞아요, 회장님, 제가 졸랐어요. 딱 3판만 한다고 약속했어요. 박정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난 이만 방에 좀 다녀오겠네. 그는 조용히 식탁을 뒤로 한 채 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동석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광숙 씨, 정말 대단하네요. 마광숙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귤을 집었습니다. 제가 꼭 이긴다 했죠? 사랑도 고스톱도 제가 이겨요. 며칠 후, 마광숙은 박정수 집안 청소를 도우러 왔다가 책장 사이에 끼워진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박정수는 어떤 남성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사진을 들여다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젊었을 때인가 보네. 그런데 옆에 남자는 누구지? 마광숙은 앨범 속 사진을 꺼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박정수와 낯선 남성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동네 같은데? 바로 그 순간 방에서 나온 박정수가 마광숙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 사진입니다. 그렇게 막 보시면 안 됩니다. 마광숙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냥 너무 따뜻해 보이셔서요. 두 분 다 행복해 보이셨어요. 박정수는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살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떠난 사람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때 어느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건 왜요? 그냥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동네인 것 같아서요. 봉천동입니다. 큰 벚나무가 있던 동네죠. 마광숙은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나무 같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자랐어요. 어릴 때 그 동네에서 컸어요. 박정수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맞아요. 한 동네시네요. 그날 밤 마광숙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공주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소름 끼치는 일 있었어. 어르신이 옛날에 우리 살던 동네에서 살았대. 공주실은 얼굴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오늘도 그 여편네 만나고 왔냐? 엄마 또 왜 그래? 아주 능구렁이 같은 년.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여자야. 엄마, 그러지 말고 어르신한테 좀 잘해줘. 진짜 혼자 외로우신 분이야.
어르신은 무슨 얼어 죽을 어르신이야. 그래도 엄마, 회장님의 장모님이신데. 공주실은 대꾸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마광숙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공주실은 LX 호텔 내 에스테틱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시 박정수를 마주쳤습니다. 공주실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편네 여기서 또 만나네. 그래, 광숙이가 그러지 말랬지. 그냥 좀 친해져 보자. 공주실은 마광숙의 말을 떠올리며 박정수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보네요. 박정수는 의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자주 보네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공주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광숙이가 그러던데 예전에 여사님도 봉천동 살았었다고. 별의 길을 다 했네요. 맞아요. 한 동네 사셨다는 건 마광숙 씨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서 한 동네 사람을 만나네요. 그런데 집이 어디셨어요? 제가 살던 집은 산 27번지였어요. 큰 벚나무가 있는 바로 옆집이죠. 파란 지붕. 공주실의 말을 듣자 갑자기 박정수는 매우 놀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공주실에게 물었습니다. 큰 벚나무 옆집 파란 지붕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거기서 광숙이 키웠죠. 박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요. 그런데 왜요? 공주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고 박정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집 앞에 작은 여자아이가 담긴 상자가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공주실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한 동네라서 소문을 들으셨었군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 집 앞에 누군가가 작은 상자에 작은 여아를 놓고 갔어요. 새벽에 울음소리가 나서 나갔더니 종이 하나만 있었죠. 이 아이를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그리고 박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공주실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광숙이에요. 그래도 광숙이는 제 친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건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공주실은 박정수가 한 동네에서 소문을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 박정수의 대답은 공주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수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딸입니다. 공주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근처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말없이 커피를 마시던 두 사람 사이에 다시금 공기처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주실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요? 광숙이에게 말할 생각인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저도 정리가 안 됩니다. 공주실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할 필요 없다고 봐요. 지금 말하면 더 혼란만 줄 것 같아요. 박정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마광숙은 평소처럼 박정수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찜질방 어떠세요? 날도 덥고 땀 좀 빼면 기분 좋아질걸요? 찜질방이요? 그게 뭐가 좋다고. 어르신이랑 둘이서 수건 토끼귀 접고 미역국 먹으면 얼마나 재밌게요. 결국 박정수는 찜질방으로 향했고 마광숙은 수건으로 토끼 귀를 접으며 인증샷을 찍자며 들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내심 웃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말 말아요, 어르신. 저랑 오늘 하루만 마음 편히 즐겨봐요. 찜질을 마친 두 사람은 함께 미역국을 나눠 먹었고 돌아가는 길에 박정수는 무거운 걸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마광숙 씨, 제가 자꾸 기억이 흐려져서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기억을 조금씩 잊게 되어도 옆에 있어 주실 수 있습니까? 마광숙은 멈춰 섰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어르신 곁에 있을게요. 끝까지요. 며칠 뒤 박정수는 한동석과 마광숙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중 박정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방, 난 이제 마광숙 씨를 반대하지 않겠네. 이 결혼 반대하지 않겠어. 한동석과 마광숙은 박정수의 말에 놀라며 마광숙은 박정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갑자기 왜요? 박정수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광숙 씨, 그동안 고마웠고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정수는 마광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마광숙 씨, 저 말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마광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항상 어르신 곁에 있겠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의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광숙은 아침 일찍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때마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석 씨, 무슨 일이세요? 한동석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광숙 씨,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장모님이 사라지셨어요. 뭐라고요? 마광숙은 손에 들고 있던 장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 민원 접수 창구 앞 경찰관은 노란색 접수 용지를 펴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종자분 성함은 박정수 씨고 연세는 82, 최근 건강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한동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지병은 없었습니다. 아침에도 평소처럼 외출하셨고요. 경찰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치매 증상은 있으셨습니까?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광숙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고 그녀의 입술은 떨렸습니다. 네, 있으셨어요. 아직 초기였지만 미국 쪽 처방전으로 약 복용 중이셨어요. 최근 들어 자꾸 기억을 놓치셨고 어떤 날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때가 있었어요. 한동석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광숙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약통을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어르신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정리해서 말씀하시겠다고. 왜 나한텐 말 안 했어요? 회장님도 힘드실까 봐요. 그리고 어르신이 부탁하셨어요. 회장님께는 아직 말하지 말아달라고. 한동석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동석은 그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자꾸 외출을 줄이고 이유 없이 초조해하고 가끔 혼잣말을 하던 그 모습들이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지를 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 이력이 있다면 보호센터, 요양병원 쪽도 병행 수색하겠습니다. 마광숙은 그 말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어르신이 어딘 가서 길을 잃고 있을지도 몰라? 혹은 그녀는 다시 한동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이번 일은 제가 옆에 있어주겠다고 해놓고도 놓쳤어요. 한동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이라뇨?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지금은 찾는 게 우선입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경찰서 밖으로 나섰고 차에 올라탄 마광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어르신이 절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죠? 한동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령 기억을 잃으셨더라도 마음은 안 잊으셨을 겁니다. 장모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며칠 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슈퍼 앞에서 노인이 배회하다 신고가 들어왔고 신체 특징과 복장이 박정수와 일치한다는 보고였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은 단숨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구대 대기실, 창가에 앉은 여인의 모습은 낯설게도 익숙했습니다. 정갈한 외출복 차림, 어깨는 야위었고 손끝은 뭔가를 계속 쥐려는 듯 떨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마광숙이 달려가자 박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은 멍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마광숙입니다. 어르신, 저 기억 안 나세요? 박정수는 눈을 한참 깜빡이다가 갑자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광숙이 내 딸인데. 그 말 한마디에 마광숙은 한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고 몸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박정수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광숙이 밥은 먹었니? 엄마 기다렸지, 우리 딸. 그 순간 마광숙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현실인가요? 치매 때문인가요? 어르신, 지금 저 딸이라고 하셨어요? 박정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했지만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 새끼 예쁘게 컸구나. 마광숙은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폐쇄된 공간,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한동석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방금 들으셨죠? 어르신이 절 보고 딸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들었어요. 아무래도 증상이 더 악화되신 것 같아요. 치매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게 진심일까요? 한동석은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광숙 씨, 그건 아니에요. 회장님도 몰랐잖아요. 어르신 치매 있는 것도 제가 말 안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잠시 뒤 보호소 측과 행정 절차를 마치고 박정수는 마광숙, 한동석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신경인지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환자분은 단기 기억보다는 오래된 장기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족에 대한 기억은 왜곡되어 있거나
오래된 기억이 현재와 뒤섞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수가 마광숙을 딸이라 부른 것은 단순한 착각일 수도, 혹은 무의식 깊은 곳에 남은 진실의 파편일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며칠째 마광숙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박정수가 경찰서에서 자신을 보자 내 딸이라 말했던 그 순간이 아무리 치매 증상 때문이라고 해도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담긴 따뜻함,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낯설지 않았던 눈빛. 그것은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마광숙은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어르신이 내 친엄마라면? 그녀는 생각을 거듭한 끝에 결국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 유전자 검사를 비밀리에 진행해보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마광숙은 박정수가 검진을 받는 사이 조용히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혹시 가능할까요?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며칠 전 박정수가 쓰고 있던 빗에 남은 모발과 자신의 머리카락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결과는 제게만 알려주시고요. 절대 아무에게도. 간호사는 당황했지만 마광숙의 간절한 표정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래도 아니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어느새 손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공주실이 줬던 낡은 펜던트. 이상하게도 그 펜던트와 박정수가 하고 있던 옛 브로치의 문양이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간호사는 회진이 끝난 뒤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고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직접 열어보세요. 확실한 결과입니다. 마광숙은 조용한 병원 응급실 뒤쪽 사람 없는 대기실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첫 줄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유전 정보 99.999% 일치 친자 확인됨. 그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앞에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정말? 어르신이 우리 엄마? 마광숙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은 텅 빈 듯했고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왜 날 버렸을까? 기억 저편에 남아있는 파란 이불 속의 아기 바구니.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힌 쪽지. 그리고 공주실의 손. 한 장면 한 장면이 조각처럼 흩날리다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틈으로 비치는 박정수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이제는 더 이상 어르신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입속으로만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주실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마광숙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어? 어디 아프냐? 엄마, 나 알아버렸어. 무슨 말이야? 내 진짜 엄마가 누군지. 공주실에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의 장모님이 내 친엄마였어. 공주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었구나. 마광숙은 공주실의 반응에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그날 새벽 너를 안고 나온 게 나였거든. 아이를 맡아달란 쪽지 하나만 남기고 사라졌었어. 왜 그랬을까? 공주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할 말은 아니다. 하지만 광수가 넌 누구보다 잘 컸어? 그날 밤 마광숙은 박정수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귤을 까고 작은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박정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없이 바라만 보나요? 마광숙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그냥 가만히 옆에 있고 싶어요. 그래요. 그거면 참 좋네요. 그녀는 박정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당신 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곁에 있을게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마음으로 기억하니까요. 창밖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벚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 봄날처럼 잎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려는 듯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